칠판 정리하고 제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재무 타당성 분석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재무 타당성 분석의 평가 항목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재무 타당성 분석의 평가 항목. 재무 타당성 분석의 평가 항목은 우리가 세 가지로 크게 나눠보면요. 첫 번째, 창업 후에 3년에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통 이제 그 정보기관이나 또는 우리 어떤 경제기관에서 얘기하는 그것을 보통 우리가 이제 1년, 2년, 3년 내에 아주 그 신생기업, 즉 창업기업을 제일 그 성공과 실패가 제일 나눠지는 것이 이제 3년입니다. 3년이 지나면 이제 뭐 데스밸리도 생길 것이고 또는 우리가 배웠듯이 캐즘이라고 하는 어떤 기술적인 그런 크랙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 후에 3년에서 5년간의 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제조 원가 명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창업 후에 몇 년이요? 지금부터 창업 후에 3년 또 5년. 근데 뭐를 한다고요? 5년간이에요. 5년이 아니고 5년간. 3년간, 5년간의 3년에서 5년간의 추정 손익계산서. 추정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추정 손익계산서하고 또 뭐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추정 제조원가 명세. 추정 재무원가 명세. 어떤 추정 제조원가죠. 추정 제조원가. 재무가 아니죠. 네, 제조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이렇게 제조원가 명세, 추정 제조원가 명세서, 추정 제조원가 명세서 이것을 작성을 하고요. 이를 근거로 해갖고 뭘 해요? 3년에서 5년간의 수익 전망과 흑자 가능 시점에 관한 수익성 검토를 해야 돼요. 요거는 뭘로 해서? 근거로 해서. 요거는 근거로 해서 이 시점 이후에 3년에서 5년간 수익 전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년에서 5년의 수익 전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업 3년에서 5년간의 추정 손익계산서와 추정 제조 원가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이를 근거로 해서 기준 시점 이후에 3년에서 5년간의 수익 전망과 그 다음에 흑자 가능 시점, 수익 전망과 흑자 가능 시점 언제부터 이익이 창출될 것이냐,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BP부터, 손익분기점부터. 요거가 이제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손익분기점은 손익분기점의 매출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생기는 비용과 수익이 일치되는 매출액을 비교하고 그리고 어떠한 시점에서 손익분기점에 뭐예요? 매출 구현이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걸 한번 좀 요약을 해볼까요? 재무 타당성 분석의 평가 항목 세 가지 요소 이렇게 하면 될까요? 세 가지 요소. 자, 두 번째는요. 손익분기점은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분석을 하고, 자 여기 두 번째 적을까요 그냥? 손익분기점. 손익분기점은 아까 요거 손익분기점이에요. 손익분기점 BP. 손익분기점은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을 분석해야 됩니다. 그냥 손부라고 할게요. 손분이에요. 손분의 매출액을 분석해야 돼요. 매출액을 분석해서 매출액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기업의 영업활동을 통해서 생기는,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영업활동을 기업이라고 그럴게요. 기업의 뭐예요? 영업활동에 의해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생기는 비용과 수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 딱 떨어져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가 되는 시점, 이 일치 매출액이에요. 일치 매출액을 비교해서 어떠한 시점에서 비용이 100원이고 수익이 100원이었을 때에 그때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나가고 우리가 돈을 벌어온 그 당시에 그 매출액을 비교를 해서 어떤 시점에서 손익분기점의 그 매출 구현이 가능한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됐다면 여기서는요. 자, 여기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어떤 시점에서, 어떠한 시점에서, 어떠한 시점에서 손익분기점의 매출 구현이 가능한 건지. 손분이에요. 손익분기점의 매출 구현이 가능한 것이. 매출 구현. 조금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이런 그 매출액 분석, 손익분기점 매출액 분석, 즉 기업의 영업 활동에 의해서 비용과 수익이 일치하는 그 매출액을 비교하고, 그다음에 어떠한 시점에서 손익분기점의 매출 구현이 가능한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매출 구현이 가능한가, 중점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중점적으로 분석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근데 이제 기타 이제 이런 것도 있죠. 부가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때 손익분기점을 산출했을 경우에 판매 수량에 따른 고정비 또는 금액, 변동비 등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부가적으로 하나 더 추가를 한다면 손익분기점 BP를 산출했을 때, BP 산출했을 때, 산출 시 이렇게 할게요. BP 산출했을 시 판매 수량에 따른 고정비, 판매 수량에 따른 고정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또는 변동비. 변동비라는 건 뭐예요? 변동비라는 거. 자, 우리가 10개를 판매가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20개가 판매가 됐어요. 그러면 더 증가되는 건 뭐예요? 원료, 예를 들어서 볼펜, 이 펜이 10개가 판매가 됐어요. 그런데 10개가 판매가 됐을 때 100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게 20개가 판매됐는데 150원이 들어갔어요. 그럼 변동비가 얼마야? 더 추가된 거예요. 생산량에 따른 원자재 및 기타에 수반되는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변동비라고 얘기합니다. 고정비는 그야말로 고정돼 있어요. 10개가 판매되든 15개가 판매되든 20개가 판매되든
급여라든지 기타 고정 운영 비용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동비는 판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변동비는 자꾸 올라가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변동비에 대한 좀 더 깊은 내용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또 다른 루트를 통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좀 더 따져볼 필요성은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히 사용했는지 요것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손익분기점에 대해서.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때요? 세 번째, 사업계획과 투자 수익의 경제성 분석은, 자, 경제성 분석의 경우에는 각종 투자 수익률과 산출 방식을 어떻게 해요? 적용시켜서 투자 수익률을 산출하고, 또 이것을 어디에다가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최소한의 목표 수익률보다 더 높은 뭐예요?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래서 사업계획의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필기를 하면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사업계획과 투자 수익의 경제성 분석의 경우에는 각종 투자 수익률의 산출 방식을 적용시켜서, 자, 적겠습니다. 사업계획과 투자 수익의 경제성 분석, 사업계획과 또 여러분들이 하는 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투자 수익의 경제성 분석, 투자 수익의 경제성 분석. 이런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에는 각종 투자 수익률, 우리 투자 수익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우리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처음에 투자 수익률,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몇 % 이상이면 사업에 대한 전망을 보고, 그 투자 수익률이 은행 이자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의 이율보다 낮다면 이거는 드롭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투자 수익률을 별도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이 투자 수익률의 산출 방식을, 요거에 대한 산출 방식을 적용시켜서 요걸 적용시켜서 투자 수익률을 산출해야 됩니다. 투자 수익률. 산출할 필요성이 있다. 산출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 투자 수익률을 산출된 것에 대해서 요것을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 전부를 빼서 사업계획서에 보면 여기에 다시 어떤 것이 한눈에 나타날 수 있어요. 목표 수익률이 여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자, 검정이 아니라 빨간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빨간을 설정해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해서 우리가 뭘 찾고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익이 생길 수 있느냐. 목표 수익률을 보는 거예요. 요거를요.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목표 수익률보다 높은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의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타낼 수 있는가에 따른 어느 정도의 치를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무 타당성 분석의 평가 항목 중에서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본다면, 첫 번째는 뭐예요? 흑자 가능 시점. 두 번째는요, 손익분기점의 시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목표 수익률. 간략하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평가하고 알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게 그 기타로 이제 그 경영 성과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가야 돼? 기업 성과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기업 성과는 이제 조직의 목표 달성도와 또 그리고 조직이 요구하는 자원의 획득을 위한 환경 개척, 또 어떤 환경 개척의 능력, 어떤 환경 적응 능력, 또 인적 자원 개발, 구성원들의 요구를 전부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것에 조직 능력과 기업의 수익, 또 생산성 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정의가 광범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전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서류화해서 기업 성과의 측정을 위해서 기업 성과 영역을 재무적으로 또는 사무적으로 그다음에 조직의 유효성 등의 세 개 영역으로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성들은요, 기업 성과를 오직 재무적 측면으로만 간주하지 않고 운영 성과, 유효성 등을 포함시켜서 우리가 이제 그 포괄적인 개념으로 파악하였다는 그런 측면은 타당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이제 측정 가능성의 문제를 내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요, 기업 성과에서 재무적 성과는 투자 수익률과 같은 어떤 회계 자료에 의해서 측정됩니다. 그렇겠죠. 어떤 정성적 평가니까, 정량적 평가니까. 이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정성 평가가 아니라 무슨 평가예요? 정량적 평가예요. 측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정량적 평가입니다. 이런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이 또한 어떤 결과에 어떤 과거 결과만 반영되고 앞으로 어떤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게 되죠. 또 우리가 반대로 얘기하면 주관적인 성과 측정들은 이런 것들이요. 경영자들의 선입견이나 과잉 판단으로 왜곡 소지가 내포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전부 누가 보는 시점이에요? 제3자가 보는 시점인가요? 아닙니다. 주관자, 즉 경영자가 보는 그런 시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선입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량적 평가이긴 하지만 여기에 주관자가 누구예요? 주관자가 바로 경영자잖아요. 경영자가 이러한 것들을 짤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과거의 어떤 흐름도 또 어떤 결과만 반영되고 앞으로의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이 조금은 이제 보완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어떤 주관자가 경영자이기 때문에 어때요? 처음에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선입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과잉 판단이 있어요. 어떤 과잉 판단? 내가 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시장성을 좀 크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과잉 판단에 어떤 왜곡된 소지가 내포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또 과잉 판단으로 가는 소지, 과잉 소지가 어때요? 내포되어 있다. 이게 좀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객관성을 좀 왜곡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최근에는 기업 성과에서 재무적 성과를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안전성 뭐라고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 성과에서 재무적 성과 같은 경우는 기업 성과에서 재무적 성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무적 성과에 들어가겠죠, 그죠? 기업 성과에는 재무적 성과를 뭐 하고요? 수익성. 요거는 첫 번째로 수익성. 그다음 두 번째로는요. 수익성이 있어야 되고 여기 성장성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겠죠. 성장성과 수익성. 또 세 번째로는요. 안전성이에요. 어느 정도 기업이 안전할 수 있는 거 안전성이에요. 요 세 가지 차원으로서 구분해 갖고요. 포괄적인 어떤 성과 측면을 반영하는 추세를 요즘에는 보이고 있다. 수익성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기업의 성장성은 어떻게 되고 이 기업의 안정된 안전성은 어떤 것인가를 이제 어떤 성과 측면을 반영하는 것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다. 자, 이제 재무 타당성 분석 평가 항목 중에서 회계를 측정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회계를 측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회계 측정은 요거 잠깐 정리하고 다시 요거 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칠판 정리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무적인 어떤 측정에서 어떤 분석에서 보면 회계를 측정을 해야 됩니다. 회계 측정은요,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 및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어떤 현금 흐름표에서 보고된 어떤 정보에 의존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계 측면은 수익성 측면, 그 다음에 성장 측면, 레버리지, 그 다음에 유동성 및 현금 흐름 측정 및 효율성 측정 또 세분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적 측면의 손익분기점,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대체대조표 및 현금 흐름표에 보고된 재무 정보에 의존하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회계 측정 보통 이제 수익성 측정이 있고 성장 측정, 레버리지, 그다음에 유동성 및 현금 흐름 측정 및 효율성 측면으로 더 세분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레버리지란 말이 여러분이 좀 생소할지 몰라서 레버리지는 어떤 것인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